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의 구속 취소 결정 때문에 온 나라가 지금 혼란에 빠졌습니다. 법조도 그렇고요. 구속기간 산입에 관련된 명문 규정을 법원 행정처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규정은 잘 알고 있습니다. 네, 그 규정 좀 올려주시겠어요? 그래서 이 사건은 윤석열 내란수계 사건은 공수처에서 체포해서 체포영장에 의해서 체포했고 체포적부심을 거치고 그리고 영장이 청구되어서 구속되었고요. 그리고 중앙지방검찰청으로 이첩이 돼서 기소가 됐습니다. 법원 행정처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형사소송법 214조의 2 체포와 구속 적부심에 관한 규정 13항에 보시면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때부터 그 반환한 때까지 구속기간에 들어가지 않는다. 체포 시한 48시간에도 들어가지 않는다는 것이고 그 체포와 구속 적부심 이 기간에는 이 기간은 그러니까 구속기간 열흘 에 들어가지 않아서 이것이 더 추가해서 구속기간이 계산이 된다는 것은 대한민국 형사소송법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이 그리고 법관들이 이 규정에 의해서 영장을 청구하고 발부하고 해왔습니다. 그런데 저기 이제 때로 되어 있는 것은 아마 지기현 판사님이 어떻게 해석했었는지 모르겠지만 저희는 제가 검사 24년 했는데 실무상 저 때도 시간으로 계산할 수도 있지만 저희도 일로 계산을 했었습니다. 그동안 아실 건데요. 그리고 구속 전 피의자 신문 201조의 2도 저기는 이제 날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수사관계 서류가 법원에 접수한 날로부터 반환한 날까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행정처장님 맞습니까? 예,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면 지기현 서울중앙지방법원 부장판사님은 어떻게 체포적부심에 걸린 이 시간이 저 구속기간 산입 그러니까 214조의 이 13항을 이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체포와 구속은 다르다 이렇게 판단을 하셨더라고요. 14조의 이 13항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 법 조항을 위반한 겁니다. 저 버젓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처장님? 맞지 않습니까? 규정에는 그와 같이 적힌 바와 같습니다. 네. 규정에 있고 저 규정에 따라서 2,300명의 검사들이 체포적부심, 구속적부심이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 것으로 구속기간을 계산해 왔습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어떻게 체포적부심 기간은 저기에 산입되지 않는다는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다는 어디에 듣도 보도 못한 자기만의 형사소송법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혼란이 발생을 한 거고요. 이런 자의적인 법관의 법 해석 때문에 국민을 향해 총뿌리를 겨눈 윤석열 내란수계 피고인이 구속취소 결정이 났습니다. 이것은 유대인을 학살한 나치 시대에도 법관들이 법에 따라 했습니다. 법에 따라서 나치 유대인 학살을 했거든요. 그런데 이 규정은 이번에 이 결정은 형사소송법에도 맞지 않는 형사소송법을 위반한 저는 결정이라고 생각합니다. 행정처장님 어떻습니까?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위원님께서 201조의 이제 실질심사 관련한 불산입 규정 그리고 214조의 2 13항 적부심 관련한 불산입 규정 두 가지를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일단 이 두 가지 모두에 대해서 재판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을 전제로 말씀을 드리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저희들도 이제 살펴본 결과 현재까지 확립된 법률의 규정이나 판례는 존재를 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경위를 저희들이 쭉 보기로는 먼저 실질심사 즉 201조의 2 실질심사와 관련해서는 지금 실무에서는 아마 이제 예를 들면은 당일 23시에 접수가 되고 그 다음 날 이제 새벽 1, 2시에 이렇게 발부된 그런 경우에도 이와 같이 날로 계산해서 이틀을 이제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이렇게 구속기간에 산입한다는 것은 문제점을 좀 가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문제의식은 인정을 하지만 법에 날로 되어 있습니다.
법에 난로되어 있는 것을 바꾸시려면 국회의원 하셔야 돼요. 국회의원에 대해서 시간으로 바꾸시면 됩니다. 제가 말씀을 맞으 법에 난로되어 있기 때문에 난로 계산을 해왔고 지난 71년 동안 2,300명의 검사들, 경찰들이 난로 계산을 했습니다. 법관들도 그렇게 했습니다. 다음 거 보여주시죠. 그렇게 해서 검찰 실무 관행상 그동안의 법, 형사소송법에 따른 적용을 하면 구속기간은 난로 계산했을 때 그리고 체포적부심을 정말로 시간으로 계산을 했다 하더라도 그렇게 계산을 했더라도 구속 만료 시점은 28일이 됩니다. 28일 10시 32분이 됩니다.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의 계산에 따라서 계산을 하면 그 밑에 표를 보시면 구속 만기가 체포적부심 기간을 당연히 산입하지 않아야 됩니다. 형사소송법 214조의 이 13항을 적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지기현 부장판사님은 이 214조의 이 13항을 적용하지 않고 체포적부심을 그냥 맘대로 드러냈습니다.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을 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근거도 없이 저걸 드러내서 자기 맘대로 26일 9시 7분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검찰에서 26일 오후 6시 52분에 기소를 했습니다. 그러면 둘 다 구속적부심, 그러니까 구속 전 피의자 신문과 체포적부심 기간을 적용을 하면 이 사건의 구속 만기는 26일 오후 7시 39분이 됩니다. 이 사건은 명백하게 형사소송법상 모든 것을 시로 계산하더라도 구속기간이 만료되지가 않고 그동안 71년 동안 형사소송법에 그것이 아마 법원에서의 최종적인 해석이었을 텐데요. 그것에 따라서 기소를 했다 하더라도 28일이기 때문에 구속 취소 결정은 명백히 잘못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저희 위원장님 말씀을 네. 예, 네, 하세요. 예, 조금 전에 이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 처장님 예, 포함해서 예, 이것까지 같이 설명해 주세요. 형사소송법 제66조 기간의 계산, 예, 시효와 구속기간의 초일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한다. 요것까지 포함해서 설명해 예. 주세요. 먼저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실질심사 기간 불산입 관련해서는 학설에서는 이제 주석서에서는 이제 실무와 같이 실무의 통상의 견해는 이제 우리가 확립된 판례는 없긴 하지만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날을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주석서에서도 이제 그와 같은 설명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와 배치되는 그와 반대되는 이제 학설도 저희들이 찾을 수는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기본적으로 이제 97년도 우리가 피의자 신청주의에 입각한 이제 영장 임의적 실질 심사가 형소법에 도입되었다가 2007년도에 필요적 실질 심사로 바뀌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97년도에 도입되었던 이제 그 불산입 규정이 그대로 존치되는 것이 이제 좀 위헌적이다라는 그런 학자들의 지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은 이제 그 규정, 불산입 규정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그것이 이제 입법적으로도 개정이 되어야 되고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현행법 하에서도 이제 학설들 중에는 법 개정 전에도 날이 아니라 실제로 소요된 시간만을 제외하는 것이 그 올바른 합헌적인 해석 방안이다. 이와 같은 견해로 주장하는 교수님들도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그 현재 판례가 존재하지 않는 상황하에서는 이제 상급심 판단을 통해서 정리될 재판 사항이라는 것이 이제 저희들의 기본적인 사항입니다. 또 한편으로 이제 고려해야 될 부분은 이와 같이 이제 그 영장 서류가 법원에 제출되어 있는 동안 이제 그 구속기간이 불산입되지 않도록 한 그 취지는 영장 관련 서류, 즉 수사 서류가 검찰에서 법원으로 넘어감에 따라서 수사기관이 수사를 할 수 없게 되는 그 이제 불합리를 구제하기 위한 규정으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린 것처럼 이것이 이제 필요적 실질 심사 도입하에서는 이제 위헌적인 소지가 많다는 지적과 함께 또한 이제 현재 형사전자소송이 도입되면은 이 부분은 반드시 시정되어야 한다. 그런 취지의 결론이 저희들 이제 그 사법정책연구원 발간한 그런 책자에도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재판부에서는 아마 이제 그 실무와 다소 결을 달리하는 판단을 한 것 같지만
그렇지만 이제 실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학설의 여러 견해 중에 절차적으로 가장 엄격한 그런 입장을 채택한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잘 아시다시피 그 작년 연말 무렵에 그 별건 구속, 즉 이제 당해 사건으로 구속되지 않고 다른 사건으로 구속되어 있다거나 또는 다른 사건으로 이미 확정 판결을 받고 수용 중인 피고인에게 대해서도 그 피고인은 이제 필요적 국선 사유로 보아야 한다는 취지에서 종전의 실무례와 또 판례 해석론을 바꾸고 전원합의체에서 변경된 판례를 선고한 바가 있고 또한 마찬가지로 이제 그 전자정보 매체, 즉 컴퓨터라든지 스마트폰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피의자의 참여권 보장되어야 한다든지 그 부분이 더 나아가서 실질적인 피합수사에게까지 정답. 보장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판례의 법원 행정처장님, 예, 지금 처장님 설명을 들으면 예. 국민들이 더 혼란스럽고 헷갈릴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지정을 해서 알아듣기 쉽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형사소송법 66조 1항은 시간을 계산하지 아니하고 일일로 산정해라. 시간으로 계산하지 말라는 거고요. 구속적 부심은 날부터 날까지 계산하라는 거고요. 그렇죠? 나와 있죠, 이게. 그 규정은 그대로 있습니다. 네. 예. 이 규정대로 안 한 거고요. 또 하나. 자, 법관이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라는 것은 법을 창조해서 판결하라는 뜻은 아니죠. 그렇습니다. 입법상은 국회에서 하는 거죠. 그렇습니다. 근데 왜 법을 창조합니까? 다만 저희들은 가능한 자, 현재 그리고요. 법관이 무오류는 아니죠. 그렇습니다. 잘못했을 경우는 잘못함을 인정하고 바로 잡아야 되겠죠. 그 말씀 맞습니다. 맞죠? 그 지부장 판사가 한 것이 무오류입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오류가 없습니까? 아니 그 말만 답변을 하세요. 저희들 보기에는 여러 가지 이제 학설의 가능한 이론들 중에서 가장 자, 그리고요.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처장님. 취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처장님. 예, 그리고 어제 대검에서 뭐라고 그랬냐면 시를 이렇게 계산하니까 너무 혼란스러우니까 날로 계산해라. 대검에 또 이렇게 지침을 일선에 내렸어요. 뭡니까 그러면? 윤석열만 시로 계산해서 석방 탈옥시키고 지금부터는 그거 끝났으니까 이제 날부터 계산해. 그 대검에서 그렇게 하면 법원에서도 아니 왜 윤석열은 시로 계산했는데 또 왜 이걸 날로 계산하라고 하냐? 라는 말은 왜 법원에서 안 합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종전에는 이 부분이 이제 그러면 시로 계산한 게 맞으면 지금까지 날로 계산했던 것이 다 불법이고 또 대검에서 날로 계산해라. 그러면 앞으로 이루어질 것도 다 불법 아닙니까? 법원 그 지부장 판사의 판결에 의하면.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그 기존의 저희들 법률의 해석은 가능하면 이제 사회 발전 방향에 따라서 또 인권 보장적인 그런 방향으로 계속 변화해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이제 결정이 상급심에서 그대로 유지될지 어떨지는 이제 전혀 알 수는 없는 상황이고 판단을 받아봐야 될 상황이라는 데는 저희들도 그러면 동의합니다만 지부장 판사는 상급심의 판결을 받아보라고 했는데 심우정 검찰총장이 그런 즉시 항고를 하지 않고 그러면 법원을 곤란하게 만든 겁니까?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그 부분은 뭐 검찰의 영역이고 아직까지는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는 아무리 법원이라 할지라도 이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바로 잡아야 되겠습니다. 저는 그렇게 말하는 것이 용기가 있는 거지 법관은 무오류라는 식으로 그러면서 계속 알듯 말듯한 이런 모습으로 설명하는 것은 대단히 부적절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재판 사항이라서 저희들이 말씀드리는데 한계가 있고 또 아까 말씀드린 것과 같은 취지에서 그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 중에 하나를 취한 아니 것으로 형사소송법 66조에 나와 있잖아요. 시로 계산하지 말라고. 예, 그 부분 역시 그리고 이제 구속 적부심도 날로 계산하라 나와 있잖아요. 법관은 왜 이 법을 안 지키는 거예요? 형사소송의 모든 절차는 이제 해석상 여러 가지 견해가 있을 때는 이제 인권 이렇게 보장적인 혼란스럽게 만들어 놓고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말씀한 태도는 이리저리 알듯 몰듯한 모든 그런 법적인 용어를 동원해 가지고 혼란스럽게 더 만드는 거예요. 긴 건 긴 거고 아닌 건 아닌 거고 잘한 건 잘한 거고 잘못한 건 잘못한 거지. 왜 그렇게 답변하세요? 행정처장님, 예, 해석의 문제라고 말씀하시고 소수설, 뭐 어떤 학설이 그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이해 간다는 취지로 들립니다. 맞습니까? 제가 그 속마음은 알 수는 없지만 네. 저희들이 쭉 이제 검토해 본 바로는 이와 같은 여러 가지 견해가 있고 그 중에 가장 절차적으로 엄격한 입장을 취한 것으로 근데 이해가 된다는 취지입니다.
그게 해석이라고 하는 것이 그리고 견해라고 하는 것이 이제 타당해야 되는 것이고 예. 법률적인 해석은 아무리 판사라고 하더라도 문헌적인 의미를 벗어나서 해석하는 것은 금지된다고 봐야 되겠죠. 예, 문헌의 범위, 그렇죠. 한목적인 문헌의 해석에 범위 대해서는, 내에서만 예, 해석이 가능한 것이겠죠. 예, 그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 그렇죠. 그러니까 문헌을 벗어나는 해석은 해석의 범위를 넘어난다고 봐야 되겠죠. 그렇지 않습니까? 예, 말씀드린 것처럼 문헌의 이제 범위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견해가 있겠습니다만은 기본적인 어떤 체포 취지에 대해서는 적부 심사의 경우에 214조의 2를 보면 그 제13항에 수사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접수한 때부터 그죠? 예, 결정한 후 검찰청에 반환된 때까지의 기간은 체포 기간에서 빼는 것을 그렇게 일단 규정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그렇습니다. 체포 적부 심사는 그렇습니다. 예, 근데 구속영장 청구와 피의자 신문을 규정한 201조의 2를 보면 실항에서 법원이 구속영장 청구서 수사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접수한 날부터 그죠? 예, 그다음에 구속영장을 발부하여 검찰에 반환한 날까지의 기간이라고 돼 있죠. 예, 지금 앞에는 때고 뒤에는 날입니다. 예, 그렇죠? 그러면 법문상 날이라고 하면 날이라고 해석을 하는 것이 문헌을 벗어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실무상으로도 실제 기간이 얼마나 걸렸는지에 관계없이 청구한 날이 오늘이고 영장 서류가 나온 날이 내일 모레 새벽이라 하더라도 3일씩 그렇게 구속기한을 제외되는 것을 그렇게 해석해 온 것은 알고 계시죠? 조금만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네네. 예, 체포적부심 관련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과 관련해서 이 때라고 되어 있는 그 부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이제 저희 2019년도 사법연수원에서 발간한 형사소송 절차 실무 책자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이 문헌에도 불구하고 체포적부심의 경우에는 불산입하는 것을 이제 시간 단위로 하도록 하고 또한 구속 적부심의 경우에는 이제 일 단위로 하도록 이렇게 또 달리 해석을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문헌에서 때라고 했는지 또 날이라고 했는지 하는 것이 절대적인 어떤 기준이 아니라고 좋습니다. 하는 하나의 증거는 될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저는 그거에 동의하지 않지만 지금 제가 다음에 물어보고 싶은 말씀을 지금 하셔서 그 질문으로 넘어가죠. 예, 체포적부심 같은 경우에 지금 담당 재판부가 구속기간에 산입된 여부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는 식으로 결정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결론적으로 계시죠? 산입하지 않는 걸, 그렇죠. 산입하는 걸로 한 것입니다. 산입하는 걸로 그렇게 예. 한 것이죠. 예, 그러면 그 아까 얘기했던 214조의 제13항에는 아닙니다. 214조 제13항에는 그 기간은 체포 기간을 할 때는 산입하지 아니하고 구속 기간에 있어서는 그 구속 기간 산입하지 않는다.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는 거 알고 계시죠? 예. 그래서 당연히 구속 기간에도 그것을 산입해야 된다고 규정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는데 어떠십니까? 그래서 저희들도 그 결정문 이제 보도를 통해서 보고 저희들이 알기로는 이제 아니 그러니까 사법연수원 지금 그 책자를 말씀하셨으니까 예. 그거에 따르면 그거에 맞는 해석인가요? 예.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체포든 이제 구속이든 시간을 단위로할지 혹은 날을 단위로할지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달리 취급하도록 하고 있지만 그 모두를 이제 넣도록 하고는 있는 것 같습니다만은 재판부에서는 아마도 체포와 구속의 어떤 본질적인 차이에 조금 더 착안을 해서 달리 해석을 한 것 행정처장님 같습니다. 그거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죠. 체포 그 적부 심사에 때문에 서류가 왔다 갔다 한 시간 그거는 지금 13항에 누가 읽어보더라도 그 구속 기간까지 산입이 되도록 그렇게 지금 규정이 돼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지금 재판부에서는 그것을 뺐단 말입니다. 그에 대해서 재판부에서 문제점 뺐습니다. 인정하셔야죠. 예, 말씀드리면 예. 이제 그래서 주석서도 이제 위원님과 같은 견해를 취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이제 체포적구심 자체가 연간 16건 정도로 아주 이제 극히 이제 사례가 적어서 이 부분은 저희들이 이제 실무례가 어떤지는 사실 확인하기는 쉽지 않은 사례가 상황이지만 적고 많고를 간에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예. 그렇게 주석서에서도 그렇게 얘기하고 하면은 당연한 건데 지금 판사는 그렇게 지금 굉장히 무리한 해석을 했단 말입니다. 일단 그렇게 하고요. 법무부 장관 대행님께 묻겠습니다. 그 검찰에서 지금 그 즉시항고를 하지 않았잖아요. 네네. 보고 받으셨습니까? 예, 즉시항고하지 않는다고 언론 통해서 확인을 받았고 아니 확인했고, 네. 보고를 받은 겁니까? 아니면 언론 통해서 정식 한 보고를 겁니까? 받은 사실은 없습니다. 아니 이런 것은 보고를 안 합니까? 이거는 거의 뭐 그 시점에서 언론에 공개를 했기 때문에 그때 저희도 언론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아니 이거는 보고 규칙에도 보고하도록 돼 있는 것인데 보고를 안 받으셨다고? 보고 규칙에 엄밀히 말하면 중요 사건이 있어서 발생이나 수리나 처리나 재판 선고 결과를 4가지를 보고하도록 돼 있고. 그러면 사전에 협의한 예, 예. 것도 없습니까? 네네 없습니다. 네. 이 결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기본적으로 이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부당하다고 생각을 해서 시정할 필요가 있다는 점 첫 번째 말씀드리고, 두 번째는 다투는 방법인데, 다투는 방법에서 즉시 항고를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는 즉시 항고를 하게 되면 약간 위헌적인 소지가 농후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그러면 고려한 좋습니다. 것으로 위헌적인 그거 제가 지금 시간이 많지 않아서 그거는 따지기 전에 그럼 어떻게 다툴 생각이에요? 이 본안에서 다툴 예정인 본안에서 것으로 뭘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다툽니까?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이 공소 제기 적법 절차와 관련해서 본안에서 다툴 방법이 있습니까? 본안에서 기본적으로 공소 제기가 적법하냐라는 아니죠. 것이 구속 기간이 도가 됐는지를 지금 결정문에서 쓰고 있잖아요. 네네. 그럼 이미 풀려났어요. 내란 수기가 풀려났는데 그 구속 기간이 적법했는지 여부를 본안에서 어떤 방법으로 따집니까? 근데 이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기본적으로 구속이 위법한 것이라고 본다는 걸 전제로 해석을 하고 있는데, 아니죠. 그렇다면 결정문에서는 지금 구속 기간 문제를 산입이 되니마니 하면서 구속 기간이 도가 돼서 기소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럼 본안에서 네. 다툴 수 있는 것도 구속 기간이 도가 됐느냐 여부를 따져야 되는데 이미 구속 기간이 도가 됐다고 풀려난 사람한테 본안에서 어떻게 따진다는 거예요? 공소 제기 절차가 적법한지에 대해서는 쟁점이 공소- 되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구속과 다툴 수 불구속은 있습니다. 공소제기 절차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죠. 구속된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 불구속 상태로 공소제기가 되느냐 문제는 구속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질 수 있는 게 공소제기는 공소제기가 되고, 공소제기는 검사가 했느냐, 경찰이 했느냐 그런 걸 따지는 것이고, 구속이나 불구속은 이미 사람이 풀려났으면 따질 수 없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따지겠다는 거예요? 근데 그 결정문 취지에 의하면 석방을 하고 기소를 해야 되는데 석방을 하지 않고 구금 상태에서 기소했기 때문에 그 부분은 문제 삼은 것으로 보고 있고, 그렇다면 1심에서 이 부분이 하나의 쟁점이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무부 차관이나 검찰총장이나 지금 쌍으로 거짓말을 하고 있어요. 보석에 대해서는 뭐 내란 수계에는 사형이나 무기에 해당되기 때문에 보석 청구 대상도 안 되고, 구속 집행 정지 같은 경우는 위헌 사례가 있었죠. 구속 취소에 대해서 헌재에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잖아요. 왜 근데 검찰총장도 출근하면서 구속 집행정지 위헌 사례 운운하면서 왜 구속 취소 사례를 갖다 붙여가지고 얘기해요? 법무부 지금 차관도 그렇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구속 취소에 대해서 없었죠? 없습니다. 예. 근데 왜 그걸 거기다 갖다 붙여요? 그렇지만 이 사안에서 그 조항을 적용하게 되면 위헌 법률이라고 판단될 여보세요? 것이- 예. 국민을 너무 우습게 알지 마세요. 다 알아요. 구속 집행정지는 재소자가 장례식에 가야 되는데 즉시한 건 못 가니까 그거는 인권 침해가 있기 때문에 위헌이다. 이렇게 얘기한 거고, 그렇게 판결한 거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없었잖아요. 왜 근데 그걸 있던 것처럼 얘기해요? 잠깐 위원장님 허락해 주시면, 구속 취소 자체에 대해서 위헌 결정 난 것은 없습니다. 그런데 1992년도에 형사소송법 331조가 있습니다. 이것은 구속 기소한 사건에서 무죄가 되면 바로 즉시 석방이 되는데 10년 이상 구형하게 되면 예외로 한다는 규정이 위헌 선고되는 윤석열 내란 수기가 무죄 날 가능성이 그러니까 제 있으니까. 말씀은 그때 결정문 자체가 이 331조에서 자, 말하는 그러니까요. 검찰총장이든 법무부 차관이든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위헌 판결이 난 적이 없습니다. 라고 답변하면 되는 거예요. 법무부 차관. 네. 지기현 부장판사 판결도 황당한 거지만 그 판결문을 보면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는 검찰에게 즉시 항고하라는 뜻이에요. 그거 안 한 거잖아요. 다른 사례도 했었고, 또 하나 구속 취소에 대해서는 헌법에 명확한 판결이 없었어요. 그럼 하는 거예요. 안 한 거잖아요.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결과적으로 사형 아니면 무기에 해당되는 내란 수계 피의자에 대해서 황당하게 풀어준 거예요. 법원이 얼마큼 잘못했는지, 검찰이 얼마큼 잘못했는지 그걸 눈금으로 따질 수는 없지만 결국 검찰과 법원이 합작해서 풀어준 거 사실이잖아요. 맞죠? 네, 기본적으로 이런 일이 초유의 잘된 사건은 일입니까? 맞는데, 차관, 네. 윤석열이 지금 석방돼서 거리를 활보하게 하는 게 잘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냐고. 아니 그 잘잘못을 떠나서 위헌 여부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도대체 말이야. 법원행정청장도 그렇고 법무차관도 그렇고 국민께 죄송하다 이런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에요. 왜 이러는 거예요?
법관이나 검사는 하늘나라 사람들이에요. 이 땅에 발을 딛고 살지 않아요? 아니 판사가 결정한 걸 가지고 무슨 판사가 개정하라 그래요? 사람들이요.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한다면서요. 좀 양심이 있게 삽시다 좀. 이런 사태가 발생했는데 검찰도 법무부도 법원도 국민들에게 사과 한마디 안 합니까? 이게 올바른 태도예요? 네, 저 한마디만 말씀드리면 저희는 법원의 결정이 부당하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위법 부당한 결정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차관 지금 말 잘했어요. 법원에서 판결을 잘못했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의 공식 입장 냈습니까? 아니 그 부분은 대검에서 입장을 냈죠. 지금 그러면 차관이 얘기하는 게 공식적으로 판결이 잘못됐다 이렇게 인정하는 거예요?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주장하는 네, 겁니까? 그렇습니다. 자, 그럼 법원에서 한마디 하세요. 지금 법무부에서는 판결이 잘못됐다. 불법 판결이었다. 이렇게 입장을 냈어요. 법원행정처의 입장이 뭐예요? 법원행정처장 입장이 뭐예요? 법원 입장은 뭡니까? 예. 법무부에서는 잘못된 판결이래요. 자, 조용히 하세요, 다들. 자, 법원의 입장을 얘기하세요. 검찰은 법원 판결이 잘못됐대요. 이렇게 공식 입장을 얘기했어요. 예. 예전부터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의 결정은 상업심에서 번복될 때까지는 존중되는 것이 법치주의의 근본이라고 저희들 생각합니다. 모든 국가기관은 그에 따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법무부 입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잘못됐다는데. 조금 전에 원론적인 말씀으로 대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소장께 묻겠습니다. 법원 1심 판결 2심 판결 뒤집히기 전까지는 존중받아야 된다고 그랬죠? 그렇습니다. 근데 헌재에서 마은혁 재판관을 임명하라고 얘기하는데 최상목 대행이 그에 따르지 않는 걸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 부분은 제가 답변 드릴 내용이 왜 아닌 답변 것 같습니다. 못해요? 헌법재판소의 결정 판결도 마찬가지로 존중되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헌법재판소법 67조에 따르면 헌재 판결은 모든 국가기관에 기속되게 돼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최상목 대행이 안 하고 있잖아요. 그런 거에 대해서도 한마디 못 하고 있잖아요, 지금. 법원행정처장님, 이번에 예. 내란숙의 윤석열의 석방 사태는 검찰의 시간 끌기와 즉시항고 포기에 책임이 있습니다만 지법 판사의 지법부장의 이 시간 잘못 잰 것과 어찌된 건 거기서도 대법의 판단을 받아라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예. 근데 지 부장 판사는 왜 본인이 공동 집필하고 상호 감수했던 형사소송법 해설서의 내용과 배치되는 판결을 한 것입니까? 그 시점의 차이가 있고 또 어떤 판단 그동안의 어떤 이론적인 근무하다 보면 판사님들 생각도 바뀌시니까요. 법 해석이 바뀌시는 겁니까? 저 같은 경우에도 법관 생활을 하면은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좀 사안을 바라보는 관점이라든지 이런 부분 좀 변동이 있긴 제가 있습니다. 지부장 판사의 그럼 그 최대한 그 판사로서의 이 법 해석과 여러 가지 이 고민을 선의로 해석했을 때 내란수 윤석열이 만약 탄핵이 인용될 경우에 관저에서 방 뺄 시간을 준 거로 이해해도 되겠습니까? 제가 답할 내용은 아닌 네. 것 같습니다. 법무부 차관님. 네. 이 검찰의 실책 두 가지 중에 시간 끌기와 즉시항고 포기 두 가지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는데요. 검찰은 23일로 이 사건 이첩 받을 때 기소하지 않고 바로 또 구속영장을 신청합니다. 네. 그렇습니까? 네. 왜 신청을 했습니까? 추가 수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두 번에 걸쳐서 그러니까 이것 자체가 시간 끌기라고 계속 이해가 되는 거고, 그럼 두 번에 걸쳐서 법원이 불허했으면 왜 또 갑자기 검사정회를 또 개최합니까? 그 부분은 워낙 상황이 아니 중요하기 때문에. 검사가 이 기소할지 안 할지 판단하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근데 그걸 검찰총장이 검사장 회의까지 지휘하면서 기소 여부를 판단할 거면 그럴 거면 애초 이 구속영장을 연장 신청하기 전에 검사장 회의를 주최하셨어야죠. 네, 그 결정은 왜 그걸 전혀 예상할 수 앞뒤를 없었던 다 결정입니다. 시간을 최대한 길게 해가지고 이렇게 시간을 끄는지 모르겠고요. 그 즉시항고 포기에 대해서 심 총장이 석방지휘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까? 네, 검찰총장으로서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이 법무부 장관 대행으로서 수사지휘 할 수 있습니까? 총장에 대해서는 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면 왜 총장에 대해서 수사지휘 안 하십니까? 방금도 이 법원의 판결 그리고 석방지휘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판단이라고 아니, 생각하신다고 법원의 했어요. 결정이 부당하다고 말씀을 법원의 드렸지. 판결 부당한데 다투는 거기에 대해서 방법이 항소 위헌이 포기를 맞는다는 하잖아요. 겁니다. 예.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수사지휘 할 수 있잖아요. 아닙니다. 장관 대행으로서. 그러니까 부당한 법원 판결에 대해서 위헌적인 수단으로 다툴 수 없기 때문에 즉시 그러면 항고를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앞으로 계속 그러면은 그 대검이나 검찰은 앞으로 이제 구속 취소 나오면 법원의 판결 존중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하실 건가요? 근데- 일 단위로 계산 안 하고? 근데- 왜 근데 대검에서 또 일 단위로 계산하고요? 아니, 그러면 그러니까 앞뒤가 안 맞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검이. 기본적으로 시간 단위로 해서 거기에 대해서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고 생각하셨는데 검찰이 시간 단위로 한다고 했다가 또 하루 만에 말을 바꿔서 일 단위로 한다고 산정을 한다 했어요. 그러면 둘 중에 하나는 부당한 거 아닙니까? 검찰의 입장은 바뀐 그럼 적이 둘 다 없습니다. 맞습니까? 시간 단위도 맞고 일 단위 아닙니다. 맞습니까? 1단위로 사유가? 한다는 것이 저희가 확립된 원칙이고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는 수긍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는 잘못된 거잖아요. 대검이 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 단위로 계산했고 다 프로는 또 다시 일 단위로 계산하던 이 관례를 무시하고 시간 단위로 했다가 다시 일로 계산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아니, 둘 중에 시간 하나는 단위로- 잘못된 거 아니에요? 시간 단위로 왜 한 적 유독 없습니다. 윤석열에 대해서 시간으로 계산하냐고요? 아닙니다. 집업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지 아닙니다. 시간 단위로 못하시겠다면서요? 한 적이 없습니다. 아니, 그러니까 집업 판단에 대해서 인정하기 수긍할 수 어렵다, 없습니다. 수긍할 수 없다고 하셨는데 네네. 대검이 한 사건에 대해서 시간으로 판단했고 이 다음부터는 또 다시 일로 계산 산정하겠다고 지침 내린 거 아닙니까? 그거는 법원 결정을 받아낼 수 없기 그러면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으로서 이 시간 갔다가 일로 갔다 이렇게 왔다 갔다 기준이 바뀌는 것에 대해서 장관 대행으로서 수사지휘 하시라고요. 즉시 항고를 하라는 수사 지휘를 왜 안 했냐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렇습니다. 즉시 항고하는 순간 위헌입니다. 그건. 왜 즉시 항고하는 순간 위원입니까? 아니 이미 영장주의 자체가 이 구속 계속 여부와 구속 여부에 대한 판단을 그 검사가 과정에 우선할 수 없다고 되어 논의까지 있습니다. 바로 하셨어야죠. 무슨 법무장관 대행이 대검에서 논의하는 사안 자체를 저희도 밤새 12시까지 법사위 기자회견 한 것도 아시나요? 그건 아세요? 제가 즉시항고를 촉구하는 12시 50분, 11시 50분에 자정이 다 돼서 네, 밤늦게까지 하신 거 했습니다.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기다리고 있는데 그럼 법무부 장관은 편히 집에 돌아가셔서 아니, 쉬셨나요? 그리고 안 그러잖아요. 아니 근데 제가 이 사건의 특성을 한번 간단히 말씀드리면 그리고 예. 지금 아까 이 법사위원장께서 지적하셨는데 자꾸 위헌 판결에 대해서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와 다른 위헌 판결 난 거 아닙니까? 왜 자꾸 국민을 호도합니까? 아니, 취지가 같다는 국민이 말씀을 드리고 아무리 법정을 몰라도 구속 집행 정지와 구속 취소가 다른 것은 구분합니다. 그리고 구속 집행 정지와 보석 같은 경우는 법원이 그냥 구속 집행 정지합니까? 보석을 그냥 합니까? 조건을 부과하지 않습니까? 근데 구속 취소는 조건을 부과합니까? 조건 부과 안 하죠. 네 그렇습니다.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네네. 두 개가 다른데 왜 위헌 결정에 대해서 이 법원이 조건을 부과하는 구속 집행 정지에 대해서 위헌 판결이 났는데 그걸 가지고 조건도 부과하지 않는 구속 취소에 대해서 똑같은 위헌이라고 얘기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다. 법조인이 아니어도 이 정도 아닙니다. 하잖아요. 근데 아니고 헌재 결정문을 보면 명백합니다. 헌재에서 그래 알겠습니다. 일단 넘어가고요. 그리고 구속 취소 항고 사유가 되는지 안 되는지에 대해서 지법도 지부장 판사도 대법까지 상고 법원에서 판단해야 될 사항이나 했습니다. 그러면 검찰이 사법부입니까? 아니잖아요. 그러면 항고를 해서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죠. 그러니까 제19 감싸기, 봐주기 수사, 봐주기 기소, 네. 제 마음대로 기소 이런 비판 받는 거예요. 검찰이 문 닫으려고 작정을 한 거예요. 네, 이제 그 부분은 좀 설명이 필요한데 이 사건의 특수성이 다른 경우에는 기소된 이후에 그러니까 즉시 즉시항고 항고에 대해서 안 문제된 했잖아요. 경우인데 그러니까 안 했잖아요. 이 경우는 그러니까 거기에 기소 대해서 자체의 지적하는 적법성이 거고요. 논란이 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다음 위원장에게 발언 신청하시고요. 그리고 구속 이 즉시 항고에 대해서도 최소 세 번의 이력이 있더라고요. 지금 23년에 울산지법에서 구속 취소하자 이 모 검사가 즉시 항고해서 항고한 적도 있고요. 대전에서 비슷한 사례가 있고 의정부 지법에서 구속 취소한 있습니다. 사례가 있는데 네. 즉시 항고해가지고 피고인 재수감 됐어요. 의정부 이 사건에서 사건도 석방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재수감 됐잖아요. 피고인. 그러니까 의정부 기본적으로 지법에서. 지금 여기서 문제되는 것은 왜 석방을 그러니까 하냐는 부분인데 다 즉시 석방을 그러니까 했습니다 당시에. 석방 여부는 항고법원에서 판단하겠죠. 근데 여러 이 사건에 대해서 구속 취소 판단이 나오고 나서 대거 검찰이 다 즉시 항고했잖아요. 즉시 항고 했는데 왜 이미 이번 석방을 한 윤석열에 상태였습니다. 대해서만 안 하냐고 지금 질문 드리고 있는 거예요. 아니 지금 즉시 항고를 하는 그러니까 순간에 그동안 위헌 판결, 헌재 판결을 그렇게 존중하셨으면 왜 세 번을 했냐는 말이잖아요. 제가 어렵게 질문했으니까. 이 부분은 이미 신병 문제가 더 이상 없는 상태에서 즉시 항고를 하는 신병 상황이 문제 있잖아요. 지금 윤석열이 석방되면서 온 국민이 피곤하고 지금 국정 안정도 안 되고 있고 경제도 불안한 거 그러니까 아닙니까? 기존 사례는 신병 문제가 없다는 걸 말씀드렸던 그래서 거고 지금 일선 검사들도 즉시항고 포기한 것에 대해서 법원의 결정도 이해가지 않고 즉시항고 포기한 것도 이해가지 않는다는 의견들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일선 네, 알고 검사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입장 정리해서 공개하실 생각 있습니까? 근데 그 부분은 충분히 우리 일선 검사한테 설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니 그러니까 공개하실 거냐고요? 공개 여부는 또 별개의 문제인데 제가 충분히 아니 예. 일선 검사들한테 개별적으로 내통하지 마시고 네. 공개적으로 하시라고요. 법사위 자료보도 응하시고 좀 제발 좀. 네, 충분히 설명할 여유가 있습니다. 수준입니까, 도대체? 아니 이 부분은 제가 토론을 하라 해도 할 수 있습니다. 공개하시죠. 예, 예. 공개하십시오. 저희 법사위 예, 예. 저희- 예. 법무 차관 네네. 답변 태도에 대해서 지적합니다. 교원 영색하지 마세요. 무슨 말을 그렇게 합니까? 법원의 판결에 대해서 부당하다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항고해야죠. 항고하는 순간 그게 위헌이 말이 됩니다. 맞잖아요.
부당한 명령이지만 따르겠습니다라고 말하는 것과 똑같아요. 그리고 그 항고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급심에서 판단해봐라라고 지부장 판사도 그렇게 판결한 거 아닙니까? 부당한 판결입니다. 따르겠습니다. 부당한 명령입니다. 따르겠습니다. 이래서 내가 교원 영색이라고 하는 거예요. 말이 안 맞잖아요. 아니 예 위원장님 그 부분 사랑하기 때문에 미워합니다. 이거하고 전혀 똑같아요. 다른 차원을 자꾸 말씀하시는데요. 답변을 정확하게 각도 있게 하세요. 공수처장님, 네, 공수처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의해서 임명받았습니다. 네, 검찰총장 누가 임명했습니까? 심우정 검찰총장. 윤 대통령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공수처장은 임명했던 윤석열을 구속시켰고, 심우정 검찰총장은 자기가 임명한 윤석열을 석방시켰습니다. 맞습니까? 뭐 그렇게 되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뭔가 억울한 얘기를 많이 하셨지만 이 대답으로 가름해도 될 것 같습니다. 동의하십니까? 네, 네. 알겠습니다. 누가 지금 이 내란을 수습하려고 하고 본 자신의 직무에 충실한지 그것으로 놓고 평가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공수처장, 지금 직무에 충실하고 계십니까? 여당 의원님들께서 우리 공수처가 폐지되어야 된다, 뭐 수사가 부실하다 그래 말씀드렸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질문할 네. 테니까 짧게만 답변해 주십시오. 네. 충실하십니까 지금? 예, 지금 성실히 업무 수행하고 있고 그 대통령 그 체포 구속 업무에 있어서도 저들이 그 수사 개시 후 43일 만에 체포 구속하는 그런 나름대로 적법 절차에 따라서 수사를 성실히 수행했고 또 결과를 얻었습니다. 공수처가 나름대로 성과를 내고 있는데 또 적법 절차에 따라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일방적으로 어떤 무능이나 또는 뭐 폐지 운운하는 것에 대해서는 참으로 억울한 심정입니다. 네, 좋습니다. 그러면 억울하시다면 남아있는 수사, 특히 내란과 관련된 다양한 수사들 신속하게 해서 제대로 성과를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외환 사건도 있고 지금 할 게 많습니다. 그 특검 자꾸 안 해주시니까 공수처한테 자꾸 수사권 논란 이렇게 일부러 지금 유발하시는 거 아닙니까? 질문하는 겁니다. 이쪽을 보고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우리 유상범 간사님이 또 물어보시니까 그쪽을 보고 질문을 하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자, 법원 행정처장님, 예. 법률이 위헌이면은 누가 판단할 수 있습니까? 우리 헌법재판소가 판단해야 됩니다. 그렇죠. 예. 네, 헌법재판소가 판단하지 그것을 사법부나 아니면 행정부가 판단하지는 않죠. 1차적 판단을 해서 이것을 헌법재판소로 넘길 것인가 정도는 법원이 판단할 수 있겠지만 그것도 신청이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예, 저희들도 법률 위헌이라고 생각되면은 위헌 법률심판 제청을 해서 헌재 최종 판단을 받도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렇게 한 이유는 법원이 위헌에 대해서 최종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일단 준비된 잘 해볼까요? 위인설법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법원행정처장님? 법은 법답게 운영이 되고 만들어져야지 사람을 위해서 법이 만들어지거나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 그런 취지로 저는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해하시죠? 예. 특정한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만을 위한 그 사람에게만 혜택 주는 법을 만들지 마라. 모든 국민에게 평등하게 적용되는 법을 만들어라.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자, 다음 보여주시죠. 자, 법원이 이번에 판단했을 때 현행 법조문에 충실하지 않았습니다. 그렇죠. 구속기간에 산정할 때에는 날을 기준으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것을 시간을 기준으로 계산을 했습니다. 그게 피고인에게 유리하다라고 판단해서 그렇게 판단한 것까지는 오케이, 좋습니다. 예. 충분히 뭐 인권을 보장하기 위해서 제한해서 해석해야 된다, 다 좋습니다. 하지만 있는 법을 무시해 가면서 해석을 통해서 다른 해석을 하는 것은 입법행위입니다. 해석을 통한 입법은 하면 됩니까, 안 됩니까? 위원님의 말씀하신 그 원리 원칙에 대해서 제가 동의를 하고 다만 그 이제
해석을 통한 입법인지 아니면은 기존 이제 법률의 문헌의 한 목적적인 해석 범위에 들어가는지에 대해서는 1차적으로 그 재판부에서 판단을 한 것 같고 저희들은 말씀드린 것처럼 상급심의 판단을 받아볼 필요가 있겠다라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문제점을 지적하는 겁니다. 법원이 그동안 이런 문제가 있을 때마다 해석의 범위라고 하면서 입법을 해왔습니다. 법을 창조하시면 안 돼요. 그게 문제라면 판결에 적시하세요. 이게 법이 이래서 어쩔 수 없다. 피고인의 이익을 위해서는 시간 단위로 계산하는 게 맞지만 현행법상은 날짜로 하라고 돼 있으니까 나는 부득이하게 날짜로 계산한다. 앞으로 이건 입법적으로 개선되어야 된다. 판결문에 이렇게 썼어야죠. 구속 취소를 기각하면서 기각 판결에 그렇게 썼어야죠. 그게 해석을 통한 입법이 아니고 법문에 충실한 겁니다. 그렇지 않으니까 지금 위인설법이라는 얘기가 나오는 것입니다. 자, 법무부 차관님. 네. 그런데 그다음 보여주시죠. 다음 페이지요. 다음 페이지. 예, 그다음 페이지. 봐봐요. 대검은 윤석열 피고인에 대해서만 즉시항고하지 않았으면 날짜로 이렇게 해놓고 아니 시간 단위로 적용하고 이제 그 뒤로 갑자기 일선청에는 날로 산정해라라고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네. 피고인 윤석열에 대해서 위인설법한 것, 해석으로 법을 창조한 것 지금 검찰도 같이 한 겁니다. 아닙니다. 그 부분은 법원의 결정에 따라서 불가피하게 석방할 수밖에 없었던 그 부분이고 법원의 결정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동의하지 않죠? 네네. 그럼 즉시항고 하면 되는데 왜 즉시항고를 안 즉시항고 합니까? 자체가 위헌적이기 때문에 자, 그 그렇습니다. 얘기를 제가 지금 하는 것입니다. 그 위원회 판단 누가 합니까? 헌법재판소에서 합니다. 그렇죠. 근데 왜 마음대로 지금 위헌 논란이 있었지만 과거 법무부의 입장을 뒤집어가면서 위헌이라고 판단하면서 즉시항고를 안 하는 것이 어떻게 검찰한테 그 해석과 결정 권한, 최종 권한이 있냐는 거예요. 네, 다만 그것은 일반 국민이었으면 당신 그거 위헌 법률 심판 제청해라 했어야죠. 자, 과거 사례 위헌 결정이 났던 사례들 보면은 다 위헌 법률 심판 제청했던 예, 겁니다. 했습니다. 맞죠? 네. 피고인이 직접 한 거죠. 아니 법원에 했습니다. 피고인이 법원에 신청하니까 하는 것이니까. 피고인이 예. 기본적으로 법원이 자, 그다음에 예. 위헌 제청을 다음 페이지 했습니다. 보여주시죠. 보면 과거 구속 취소 결정에 즉시항고 3번 이상 했습니다. 최근에도 이거 이제 구속이 풀려났으니까 했다 뭐 그런 취지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네네. 지금도 즉시항고 기간 중이죠. 그렇습니다. 예. 그러면 지금 즉시항고 하면 되는 거 아닙니까? 네, 이 부분은 지금 대검에서 입장은 이제 본안 재판에서 다투겠다고 하는 취지입니다. 그리고 위원장님, 제가 잠깐만 말씀 기회를 주시면, 네. 수사 지휘하십시오. 장관이 지휘할 수 있습니다. 이거는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시면 즉시항고 해라라고 지휘하셔야 됩니다. 네, 제가 잠깐 2분 정도만 말씀을 좀. 차관님, 네. 시간 드릴게요. 네. 근데 답변을 하실 때 다른 것은 두루뭉실하게 답변하면서 김용민 의원이 왜 즉시항고 하지 않냐 하면 위헌입니다. 네, 네, 그렇습니다. 법무부 지금 장관 대행이 헌법재판관이에요? 그럼 거기서 막 판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을 좀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왜 제가 이런 말씀하게 되는지. 아니, 네네. 그거는 구속 취소는 아직 위헌이다 아니다 헌재에서 판결한 적이 없어요.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그걸 가지고 누가 위헌 제청을 하면 헌재에서 이건 위헌이다 아니다 판결은 헌법재판관이 하는 건데 지금 법무부 장관이 거기 앉아가지고 위헌입니다 이렇게 판결해버려요? 네, 그 부분을 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설명할 필요 없이 그런 답변 태도 하지 마시라고요. 아닙니다. 이 부분은 제가 설명 꼭 필요한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결정을 하게 되면 원칙적으로는 장래 효지만 당해 사건에 대해서는 소급표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건에 대해서는 100% 해당 재판부는 위헌 제청을 할 것이고 위헌 결정이 나게 되면 이 사건 자체가 소급해서 위헌 자, 법률에서 구금을 계속한 것으로 됩니다. 그래서 법원에 지 부장 판사도 아리까리 애매모하니까 상급심에 가서 한번 판결을 받아봐라. 그 얘기는 검찰에서 즉시 항고해라. 그리고 법원 상급심에서 한번 판단을 받아보자. 라는 취지예요. 그러면 그 지기현 부장 판사도 위헌 상한 걸 모르고 상급심하게 판단해 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말이 되는 얘기를 해야죠. 아니, 결정문상으로 봤을 때 그냥 이 부분은 다투고 있는 영역이 많기 때문에 좀 이게 현재로서는 석방이 필요하다 이렇게 이해를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구속 취소가 법무부 상당하다고 돼 차관님 있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하셨다 내가 들었다시피 법원 판결은 부당합니다. 근데 즉시 항고하면 위헌입니다. 혼자 앉아가지고 법원 판사도 됐다가 헌재 재판관도 됐다가
북치고 장구치고 다 하시네요. 아니, 이 부분은 해당 사건에 대해서 소급표가 인정되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해서 말씀드린 겁니다. 검찰로서는 자, 그리고요. 제가 판사는 아니지만 백보, 청보, 양보해서 시간 도과 문제가 생겼다라고 해서 석방 조치하고 판사가 즉시 재수감해도 돼요. 그러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내란숙의 혐의자는 사형 아닌 무기 중죄이기 때문에 보석도 안 돼요. 그리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고 저는 그 부장판사도 매우 유감인 것이 백보, 청보, 양보해서 날짜가 도과했다 할지라도 구속 사유에 충분히 해당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시간이 도과돼서 잠시 석방합니다. 그러나 너무 사건이 유증하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기 때문에 재수감합니다. 이렇게 결정해도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해도 돼요. 안 돼요. 그리고 그런 상황을 가지고 법원에서 이미 구속 사유가 되기 때문에 체포 적부심도 구속 적부심도 다 구속하라고 한 거 아닙니까? 법원에서. 법원도 앞뒤가 안 맞잖아요. 서로 판사끼리. 그리고 더 모든 걸 떠나서 법은 도덕과 양심의 최소한이잖아요. 그 내란숙의 피의자가 풀려나가지고 이렇게 석방됐어요. 그러면 국민들 생각에서 그게 잘된 일이에요? 검찰이 잘못했든 법원이 잘못했든 걸 떠나서 결과적으로 죄송하게 됐습니다라고 국민께 사과 한마디 하는 게 정상이지. 뭘 잘했다고 이렇게 뻣뻣이 앉아가지고 잘못한 게 뭐예요? 잘한 거예요? 아니 잘하고 잘못한 법에 따라서 판단한 걸 가지고 그런 식으로 비난하면 되겠어요? 적절하죠. 법에 따라 법대로도 안 따랐잖아요.